go. 안녕하세요. 셀즈포스 손인선입니다. 셀즈포스 많이 사용하실 때 특히 개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하실 때 API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셀즈포스가 특히 API를 많이 제공하고 있고 그 API를 통하여 뭐 인터페이스라든가 인티그레이션하는 그런 개발 용도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 API의 실제 내부 내용이랄까 아니면 일반적인 정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API Horizon, 즉 API가 이제 저희가 1년에 3번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그 3번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면 굉장히 오래된 API들이 있습니다. 뭐 처음에 1999년부터 API 버전이 올라가는데 그 옛날 버전들의 이제 사용 불가 같은 혹은 뭐 서포트가 안 된다든가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거버너 리밋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API를 사용할 때 혹은 셀즈포스에서 에이펙스 프로그램을 짤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API 호라이즌인데요. 그러니까 1년에 저희가 3번 하는데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니 이제 버전들이 계속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썸머 22 올해죠. 올해 2022년 버전부터는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SOAP API, 뭐 REST API, Bulk API 등이 있는데 버전 30까지는 더 이상 지원이 되지, 그러니까 뭐 장애 같은 거 났을 때 그런 그 장애 등에 대해서 더 이상 서포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되어 있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내년 썸머 버전이겠죠. 썸머 23 버전에서는 이 버전 30까지의 뭐 API들이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즉, 서포트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서포트가 되지, 올해 22년까지는 부터는 서포트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더 이상 뭐 장애라든가 뭐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온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사용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2023년 썸머 버전부터는 아예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실제 이제 버전으로 얘기하니까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썸머 14죠. 2014년 본 버전까지 사용했던 게 버전 30입니다. 그래서 이 버전들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좀 더 자세히 보면 2021년은 이미 이제 지나갔지만 2021년에 보면은 썸머 21의 버전에서 V20까지, 즉 2011년까지 버전들이 엔드 오브 서포트입니다. 더 이상 인핸스 되거나 뭐 그 에러에 대해서 지원이 되지 않고요. 근데 이제 2022년 지금이죠. 이 샌드박스에서 V20까지가 아예 이제 unavailable 해요. 즉 V20에 해당하는 API 호출에도 호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샌드박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버전에서도 역시 리타이어가 되고요. 동시에 V30 2014년 버전까지가 엔드 오브 서포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 이제 썸머 버전부터 샌드박스와 운영계에 거쳐서 역시 30까지가 리타이어 되고요. 즉 호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프로덕션에서도 더 이상 지원이 안 됩니다. 즉 이전에 2014년 이전 버전으로 혹시 API 프로그램을 짜셨다면 이 부분을 잘 고려하시고 그 버전을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뭐 더 자세히 향후에 뭐 문의를 주시거나 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떤 API를 쓰고 있는가라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로긴 히스토리 같은 걸 보시면 거기에 SOAP API 버전들이 나와요. 그리고 뭐 벌크 API 같은 경우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셋업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고 혹시 이벤트 모니터링을 사용하고 있으시다면 그 이벤트 모니터링에서도 모든 API의 트랜잭션에 대해서 버전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셔서 혹시 우리 회사에서 이런 옛날 2014년 물론 이제 그 뒤에 도입하신 분은 관계없어요. 그리고 API 내가 우리 프로그램을 짜지 않았다. 우리는 API 프로그램 짜지 않고 순수하게 코어, 세일즈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사용하고 있다 하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API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내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했다 라고 한다면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거버너 리밋이에요. 익히 아시듯이 셀즈포스는 멀티 테넌시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아파트 단지 혹은 아파트 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아파트 방에 아파트에 동일한 파워, 뭐 물, 그다음에 메인터넌스를 제공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그 자체 내에서 저희가 이제 오그라고 하죠. 그 오그에서는 이렇게 데디케이티드된 스페이스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그 안에서
이제 원하시는 작업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커스터마이즈도 하시고 에이펙스 프로그램도 짜시는 환경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되게 많은 오그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오그가 뭐 노이즈라고 하죠. 보통 한 오그에서 뭐 그렇잖아요. 우리도 윗집에서 떠들고 뭐 아랫집에서 떠들고 음악 세게 틀고 그러면 시끄럽잖아요. 이런 거를 최소화하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셀지포스에서는 거버너 리밋이라는 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는 허용하지만 너무 과하게 셀지포스의 리소스를 사용한다거나 셀지포스의 뭐 메모리 같은 것들, CPU 환경을 사용하시면 조금은 제한이 들어가는 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거버너 리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버너 리밋의 기본 단위는 24시간이에요. 뭐 아시겠지만 윈도우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as of today, 만일 지금 이 순간부터 24시간 전까지가 현재 셀지포스에서는 24시간이에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API 사용량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윈도우는 계속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듯이. 그래서 흘러가면서 그 콜수가 계속 리카운팅이, 계속 재계산이 되는 거죠. 뭐 계속 더해지고, 새로운 콜은 더해지고, 또 24시간 이후의 콜은 빠져나가는 형태로 계속 계산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윈도우가 지나가고요. 이 24시간 내에 관련된 이런 어떤 거버너 리밋 같은 게 꽤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concurrent API request limit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API가 수행되는 그 조건이 운영 환경이라든가 샌드박스는 25개. 물론 이거는 이제 그 20초 이상짜리예요. 그러니까 좀 뭐 무조건 호출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제한이 되는 건 아니고 20초 이상의 롱텀 트랜잭션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단 지나가면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저희가 디벨로퍼 환경,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EE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UE라고 하는 언리미티드 에디션이 있는데 여기에 각각의 API 콜 리밋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단위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옆에 보시면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10만 건 플러스 라이센스 개수 곱하기 여기 보시면 이제 라이센스 타입이 있죠. 그래서 라이센스 타입을 계산을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만약 우리 회사 오그가 API를 많이 쓴다. 그러면 이제 오그에 애드온 하실 수는 있는데 그 애드온 개수까지 다 포함하는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사용 중인 고객이 15유저 라이센스를 구매했다면 일반적인 계산에서는 11만 5천 콜입니다. 이건 24시간이에요. 24시간이고 그 다음에 디벨로퍼 에디션은 아시다시피 스토리지도 작고 용량도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리밋 관련된 내용들도 좀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나왔었는데 API 활용을 위해서 셋업에서 뭐 시스템 오버뷰에 있는 API 사용 섹션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역시 시스템 오버뷰에서 오거나이제이션 디테일이라고 해서 조직 세부 정보가 있는데 거기에 뭐 API 리퀘스트, 그다음에 last 24hours의 API 요청 뭐 이런 것들 항목을 보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30일 동안 집계된 전체 호출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설정에 컴퍼니 인포메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외에 뭐 리밋이라든가 이런 뒤에다가 URI의 뒤에다가 붙이게 되면 그 API 뭐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 제공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표시 안 했습니다만 그 애드온들이 많아요. 크롬 뭐 애드온이라든가 이런 애드온을 통해서도 이런 유세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초과한다면 그러니까 API가 24시간 내에 초과한다면 일단은 현재 진행되는 작업들은 진행이 다 되게 하고요. 하지만 이제 점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워크로드 이런 거가 좀 많이 급증이 되게 된다면 좀 제한을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일 제한을 양을 이렇게 초과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블럭이 걸린다든가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REST API 쓰시는데 RESTful API는 URI에 뒤에 이렇게 데이터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최대 길이는 16K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을 초과해서 리퀘스트를 하실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더 크게 되면은 이제 뭐 431 오류 같은 거 나오고 URI 자체가 또 이렇게 초과하게 되면 뭐 414 에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부분부터는 이제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OAP API, 즉 WSDL, WSDL 기반으로 해서 하는 이런 API들도 굉장히 많은 이런 그 펑션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펑션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좀 제한들이 있습니다. 이거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는 이제 우리 컨피규레이션 관련된 건데 그런 것도 잘 보시면 메타데이터도 이렇게 제한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퍼스트 페이지 많이 만드시죠? 비주얼 퍼스트 페이지에 리스폰스 사이즈, 그 다음에 뭐 스테이트 사이즈, 그 다음에 이메일 템플릿의 크기, 그 다음에 뭐 업로드 할 수 있는 최대 크기, 이런 것들이 다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제한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뭐 힙 메모리 사이즈, 이런 것들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펙스, 비주얼 퍼스트 페이지는 이제 앞단에 그래프고, 이제 뒷단에 여기는 이제 보통 에이펙스라고 돼서 이제 뒷단에서 우리 같으면 뭐 다오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에 뒷단에서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드포스에서는 이건 LDS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트닝 데이터 서비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SOQ, 그러니까 쿼리 같은 거를 알릴 때 뭐 동시에 몇 개가 제한이 걸린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외부에 있는 서비스 호출할 때도 뭐 100개, 100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 힙 사이즈, 아무래도 이제 뒷단에 다오처럼 도는 거니까 이 자바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사이즈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앞서 제가 뭐 보여드렸듯이 뭐 빅 데이터 혹은 뭐 큰 사이즈의 파일 뭐 업로드하기 이런 게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헤쳐나가기 위한 방법들이 분할로 업로드한다거나 이런 내용들 아마 기억이 하실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이트닝의 에이펙스 역시 계속 나옵니다. 플랫폼에서 특히 배치 쪽, 그래서 배치 쪽에 동시에 뭐 컨커런틀리 몇 개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배치 작업도 이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뭐 템퍼러리 오브젝트에다 올려놓고 내가 배치 작업을 할 거야 했는데 동시에 5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큐로 밀리는 거죠, 계속. 그래서 배치의 시간 뭐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는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제스트 잡 해가지고 특히 이것도 이제 배치 쪽인데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돼요. 특히 벌크 API라고 해서 대용량 데이터를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를 한 번에 뭐 업로드를 한다거나 하는 작업들을 할 때 쓰는 리밋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쿼리 할 때도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배치라든가 뭐 이런 뭐 아니면은 뭐 바이너리 컨텐츠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이 부분은 좀 빨리 지나갔는데 워낙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걸 내용을 이렇게 좀 휙 지나갔지만 실제 프로그램을 하시는 부분이라든가 운영하시는 분들은 가끔 이런 거버너 리밋에 관련되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프로그래머 아니시더라도 일반적으로 그림을 아키텍팅을 하신다고 하실 때 그림을 그린다고도 하죠. 그럴 때 혹은 뭐 사이징을 할 때 이럴 때 셀즈포스에는 이 거버너 리밋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너무 스피드를 많이 쓰는, 그러니까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셀즈포스에서 조금 고려를 해서 프로그램을 하거나 배치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뭐 API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